안녕하세요. BTBS의 제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이민생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전에도 아이들 학교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추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캐나다로 이민이나 아이들 학교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반드시 아셔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아보았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 캐나다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시작하죠. 캐나다는 학교 체계가 한국과는 좀 다릅니다. 우선 9월부터 학기가 시작한다는 것부터가 다르고,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전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과 다르게 캐나다는 공공교육시설에서 만 4살부터 가르칩니다. 만약 그 전에 아이들을 맡겨야 한다면 동네에 있는 차일드케어 센터를 한번 찾아보셔야 합니다. 저희도 둘째 아이만 한 3달 정도 이렇게 보냈었는데요. 한 달에 한 900불에서 1200불 정도 들어가서 정말 부담이 엄청 되더라고요. 저희가 보냈던 곳은 Licensed Child Care Center인 MCRC라고 하는 곳인데요. 인터넷에 MCRC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학년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죠. 오늘은 온타리오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 4살이 되면 JK로 처음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JK와 JK보다는 한 살이 많은 SK 친구들이 한 반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SK반에 있는 친구들은 JK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리더십을 배우게 되고, JK 친구들은 같은 나이의 친구들과 2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낯설은 학교 생활을 더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 나이 때 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퍼 헬퍼라는 건데요. 뭐냐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계절부터 입게 되는 자켓의 지퍼를 올려주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지퍼를 올리는 게 서투른 아이들에게 JK 친구들 또는 SK 친구들이 헬퍼로서 도와주고 어떻게 하는지 서로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언젠가 가슴팍에 Best Zipper Helper라는 스티커를 받고 좋아하던 아이들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나서 그레이드 1부터 6까지 엘레멘터리 스쿨을 다니고 그레이드 7부터 9까지 주니어 스쿨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 두 개의 학교가 하나로 합쳐진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면 친구들을 같은 반이 아니더라도 8년이나 함께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9부터 12까지는 고등학교인 세컨더리 스쿨을 다니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보통 만 4살 JK부터 만 13살 그레이드 8까지는 엘레멘터리 스쿨을 다니게 되고, 만 14살 G9부터 만 17살 G12까지는 세컨더리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시간은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해서 보통 3시에 하교를 하게 됩니다. 이건 엘레멘터리 스쿨이나 세컨더리 스쿨이나 다 동일합니다. 또 어머님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보통 학교에 급식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시락을 꼭 싸셔야 합니다. 학교 주변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가격도 비싸고 가격에 맞지 않는 음식 퀄리티 때문에 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공립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교육부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학교 안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들은 보통 4학년부터 7학년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엘레멘터리 스쿨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는 보이스 리더십 아카데미, 걸스 리더십 아카데미, 보컬 뮤직 아카데미, 스포츠 웰니스 아카데미, 헬스 웰니스 아카데미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름만 보시면 대충 이렇게 유추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스 리더십 아카데미는 TDSB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보통 성적이 좀 저조한 점에 착안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남학생들의 성적을 되돌릴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컬 뮤직 아카데미는
아이가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좋아해서 좀 더 음악과 관련된 액티비티를 더 할 수 있도록 짜여진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액티브한 행동을 좋아하고 스포츠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면 스포츠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학교가 더 좋겠죠. 세컨더리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또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아예 스페셜라이즈된 그런 학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예 아이들을 전문 학교에 보내고 싶다면 이런 학교를 알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영상 설명란에 토론토 교육청 관련된 링크를 넣어둘 테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프티드 스쿨이 있는데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아이들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경우 이런 아이들에게 그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한 재능이란 천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난히 수학을 잘하거나 자신의 나이에 맞지 않는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거나 컴퓨터에 재능이 있거나 음악을 잘하거나 등등 특별히 정해져 있진 않지만 아이가 한 가지를 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학교는 보통 1년 정도 관심 있게 해당 아이를 선생님과 교육청에서 살펴보고 부모님 인터뷰도 진행해서 뽑아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보통 바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학교 담임 선생님이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재능을 느꼈을 때 부모님 상담 시간을 빌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학교를 간다라고 해서 언제나 좋다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기 전에는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설명은 안 드렸지만 어드밴스드 프로그램, AP라고 부르는 그런 아카데믹 프로그램도 존재합니다. 이건 정말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을 위한 건데요. 보통 남들이 배우는 1년 과정을 약 4개월 정도에 끝낸다고 합니다. 가끔 자신의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넣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공부에 대한 프레셔가 강하기 때문에 차후에 아이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일반 학교로 옮기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의 양이 많기 때문에 체육과 예술 분야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충분히 상담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거니까요. 부모님은 충분히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캐나다 교육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